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103강을 이제 배우시겠습니다. 103강에 들어가 있는 8글자는 친척, 고구, 노소, 이량입니다. 문 선생님, 이제 글자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친척, 고구 할 때 친자는 친할 친자입니다. 척은 친척이라는 의미의 척도 있고 결의 척이라고 보통 음훈을 새기고 있고요. 네. 고자는 연고 고자, 구자는 옛 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친척은 한 단어이죠. 네. 친척과 고구도 한 단어입니다. 고구는 그래요? 오래된 친구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친척과 고구, 옛 친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노소 이량 할 때 노자는 늙을 노자, 소는 적을 소자, 이는 달을 이자, 량은 식량할 때 량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네. 노소에 따라서 식량을 달리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절 안에 담긴 네. 뜻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네. 주시고요. 네. 먼저 글자들을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보실 글자는 친자인데요. 네. 네, 친하다, 가깝다 네. 할 때에 이제 네, 친자이고요. 뭐 친밀하다 이런 단어 네. 속에서도 이제 쓰입니다. 네. 자, 지금의 글자를 보시면 이제 볼견자가 있고 네.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발음 성분으로 아, 발음 쓰여서 성분이군요. 이것이 오늘날에 이제 친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옛날 글자의 구조는 조금 네. 다른 것 같아요. 볼견자는 동일한데 네. 왼쪽에 있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네. 제자에서 나왔던 그 그렇죠.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매울 신자이니까 이 글자가 신해서 발음 성분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이제 볼견구가 의미 성분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이게 왜 의미이면서 전체 예. 친할 친자에 그것을 담당하게 됐을까요? 네, 볼견자는 이제 네. 본다는 의미도 있고 네. 본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만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본다, 서로 만난다 그런 횟수가 잦은 관계. 그래서 친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좀 그럴 듯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울 신자에서 또 다른 근문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점이 생겼잖아요. 네. 그것이 설문 소전에 가서 마치 나무 목자처럼 생긴 것으로 글자가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매울 신자 아래에 나무 목자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네. 원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발음을 나타냈던 성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자 들어간 단어 많죠. 아까 예, 이제 예. 뭐 친절하다 이럴 네.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그걸 바꾸면 절친이라고 하는 말 요새 자주 사용하죠. 요즘 많이 사용하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글자에는 혈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면 사실 부모 간에 또는 이제 형제 간에 네. 또는 부부 간에 네.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부자, 형제, 부부 이 6 관계를 육친이라고 네. 이제 부르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친자를 배우셨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척자인데요. 우리가 네. 친척할 때 이 글자를 그대로 쓰죠. 예, 예. 근데 원래는 어떤 것에서 예, 시작될까요? 원래 해서는 네. 이렇게 돼 있지만 갑골문을 한번 보시면 네. 모양이 무엇처럼 보이세요? 뭐 옛날 글자는 늘 무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무기인가요? 예, 무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날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있는 그런 무기인 것 같아요. 좀 무서운 무기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근문으로 가시면 네. 이 부분이 창과자처럼 바뀌고 네. 아래에 콩숙자가 들어가서 이제 발음 성분이 첨가된 형성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설문 소전으로 가면 이 글자를 도끼 월자에다가 네. 콩숙자가 발음 성분인 형성자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끼 월자니까 이게 이제 본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끼를 뜻하는 글자에서 네. 지금은 왜 친척할 때 척자로 쓰게 됐나요? 아무래도 네. 이게 도끼하고 친척하고는 거리가 너무 네. 머니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가차된 의미라고 보이고 네. 원래 갑골문이나 또는 시경의 시에서도 네. 무기로 도끼로 쓰인 도끼로 쓰인 경우가 경우가 많아요. 많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친척하면은 혈연 관계가 있는 네.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외가 쪽을 척이라고 하고 네. 친가 아버지의 혈육들을 친으로 표현해서 이제 구별하기도 하군요. 네. 친가와 외척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고자예요. 네네. 그렇죠?
연고고자라고 설명을 예. 해주셨는데 이 글자는 이제 네. 연고고자도 있고 옛고자도 있고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구조는 설문소전이나 금문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네, 차이가 없어요. 없네요. 예.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네. 금문에서는 이렇게 쓰였으니까 손에 뭔가를 이제 들고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옛날을 의미하는 고자, 네. 옛 고자. 그래서 이게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설문해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사, 위, 지 해서 그렇게 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연고 또는 원인이라는 의미가 이 글자의 네. 첫 번째 의미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에서는 이것이 연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 의미는 아무래도 아주 그 이전의 글자에서는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가 의미 차이가 없이 네. 이 글자에 대해서 옛고자로 사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고자의 의미가 이 연고고자에 함께 더해져 가지고 네. 이것도 역시 옛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고고자에 들어가 있는 옛고자는 네. 발음 성분이기도 하고 네.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네. 글자 한번 볼까요? 그 네. 다음 글자는 옛글자입니다. 예, 예. 이것도 이제 옛날이라는 의미도 있고 오래됐다는 의미도 예. 있죠. 지금 모양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요. 네, 예, 예. 갑골문이나 금문에서도 요 부분이요. 요 네. 부분은 뭐냐면 절구구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그 위에 보시면 네. 새 모양이 보이고 네. 그 위에 현재 해서는 이렇게 풀초가 있고 그 아래에 새를 의미하는 추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갑골문에 가보시면 이게 반드시 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 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네. 이게 머리 부분이 뭔가 이게 장식이 좀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네. 부위가 특별히 있는 강조돼서 네네. 튀어나와 있는 새들이 예, 있죠. 그런 네. 것으로 돼 있어서 설문해자에서는 이 새에 대해서 부엉이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새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 오면서 이제 옛날이라는 의미, 오래된다는 의미로 역시 가차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앞에 배운 네. 이제 네 개의 글자가 네네. 구절이 되니까 한번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친척 고구 그러니까 이제 친척과 옛 벗들은 옛 것들은 네, 옛날부터 사교원 벗이라는 의미겠죠. 네. 예. 자, 그럼 그 다음 구절 첫 번째 네. 글자는 노자인데요. 예. 이건 나이 들다, 노인이다 그렇죠. 할 때 쓰는 예, 예, 글자죠. 늙을 네. 노자입니다. 네. 이 글자는 지금은 이렇게 쓰이는데 아주 갑골문으로 가보시면 왜 늙을 노자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이 손을 뻗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지팡이를 쥐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머리카락을 의미하는데 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머리를 함부로 자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서부터 계속 길러서 머리가 긴 사람이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표현할 추정할 수 수가 있는 거죠. 있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늙을 노자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 글자는 이 글자하고 또는 이 글자하고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위에 부분 네. 이렇게 생긴 그 부분이 네, 다 똑같네요. 똑같죠. 똑같은 이 모양이네요. 부분이 그러니까 노인을 상영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아랫 부분의 이 부분이 사실은 네. 이 글자하고 같은 건데요. 네. 이 글자가 이제 둘로 나눠진 거죠. 네.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도 사실은 늙을 노자하고 같은 글자다 이렇게 서로 의미를 풀이할 수 있는 글자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왜 선고라고 할 때 이 고자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의미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노인이 지팡이 대신에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이것이 아이가 노인을 부축하다라는 의미에서 효도할 효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자를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소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자는 남녀 노소할 때의 소자로 로자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네. 이거는 요 글자하고 사실은 갑골문에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 점이 이렇게 세 개 있는 것이 작을 소자거든요. 네. 그런데 적을 소자는 여기에 점을 하나 더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적다와 작다를 이제 구분을 해주고
후대에 이제 발전을 하면서 구분을 해주기 위한 요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삐침획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네. 작을 소자하고는 별개의 두 개의 글자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네. 원래는 같은 글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글자는 크기가 작다 할 때에 작을 소자를 쓰이고 이 글자는 양이 적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고 네. 할 때는 이 글자를 그렇죠. 쓰셔야 되고 대소 할 때는 크기를 의미하니까 이 네. 글자를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자를 네. 배우셨고요. 네. 그 다음 글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음. 이자는 조금 모양이 복잡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게 다르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나요? 네, 지금 글자를 보시면 위에 밭전자가 있고 네. 아래에 마치 함께 것처럼. 공자가 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네. 설문소전에 가면은 조금 달라요. 네. 설문소전은 이 글자를 한 단위로 분석을 해놔서 네. 이렇게 쓰인 부분을 줄 비자다라고 해서 주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이 부분은 함께 손으로 받치고 있는 거 네. 그것을 의미하는 두 개의 글자로 분석을 해놓고 의미는 뭐라고 해놨냐면 나누다라고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나누어서 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에서 나누어 주니까 원래 모양과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를 이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설문의 해석이고요. 네. 근데 갑골문으로 가보시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전체 상형인데요. 네네. 사람의 이제 몸에서 다리도 보이고 팔 모양도 네. 보이는데 머리 부분이 유난히 강조되어 그렇죠. 보입니다. 예. 보통 사람의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이게 두려워할 네. 외자라든가 또는 이제 귀신 귀자에서도 요렇게 요 부분이요. 네. 요 부분이 아마 이 공통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귀신의 얼굴 또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머리 부분이 강조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기이한, 이상한 이런 이상한.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글자 량자입니다. 네. 량자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쌀 밑자니까 밑자고. 이게 쌀과 관계된 거고요. 이 량자 오른쪽은 헤아릴 량 해가지고 이제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곡식을 의미하는 량자인데요. 네. 뭐 구조는 완벽하게 형성자죠. 형성자죠. 네. 네. 오늘날에는 이렇게 쓰고 네. 어질 량자를 쓰는 이런 량자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양식 글자가 더 익숙한데요. 네. 양식이라고 할 때는 이 네. 두 글자를 다 쓰는데요. 네. 표준자는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네. 구절 노소 일양. 네. 이건 앞에 구절과 같이 번역을 해주셔야 그래야 될 될 것 같아요. 그럼 예. 정리해 그래서 주세요. 네. 친척과 네. 옛 벗들에게는 네. 노소에 따라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네. 곡식을 또는 식량을 다르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상황은 만약에 잔치를 하거나 네. 집에서 대접을 할 때 네. 친척과 또 옛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도 네. 노소에 따라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접하는 음식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고대의 예법과 관계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이 든 분에게 많이 드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좋은 음식을 드리고 예. 지금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소식을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네. 몸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젊고 왕성한 사람들한테 보다 많은 음식을 줘서 빨리빨리 자라게끔 해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질의 문제로 들어가면 또 이제 좀 다를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풍성하게 네. 많은 뭐 닭고기 뭐 이런 걸 먹일 수 있다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전복 이런 거 좀 몸에 좋고 좀 값비싼 것 이런 걸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한다는 건 꼭 양의 다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를 달리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네. 대접하는 음식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공경하는 태도에 있어서 충분히 그렇죠. 그것들을 고려해서 달리해야 된다 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친척 고구 노소 이량을 네. 이제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첩어 적방 시건 유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까지 병을